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간만에 캐스트로 찾아뵙네요. 그 월간지와 관련한 질문들이 좀 많아요. Q&A 게시판 보니까 이제 월간지를 살까 말까 이제 각재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관련한 뭐 질문들 수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캐스트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지에 관련한 소개 캐스트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수험생 필수템이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지가 수험생 필수템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 이미 수능을 치러본 N수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막 고3이 된 친구들한테는 좀 안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월간지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설득력을 좀 줄만한 요소인 것 같거든. 올해 월간지가 어떻게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월간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냥 월간지를 구매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친구들 외에도 월간지를 구매해놓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고민 중인 친구들도 이 항목들은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제가 수험생 필수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평가라는 영어의 특성과 영어 과목 자체, 영어라는 언어 과목의 특성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이 90점, 2등급이 80점 이렇게 딱 컷이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거든. 작년 수능 같은 경우 1등급이 되게 적었잖아. 1등급이 3%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험이 꽤나 어려웠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반응을 보니까 1등급이 가성비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디컬을 노리거나 혹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정도 레벨 선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꼭 영어로 굳이 1등급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거나 현행 입시에서 다수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고요. 주요 서울에 있는 혹은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시에서 거의 최저 등급 컷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 컷이 조금이라도 높은 학교들은 적어도 한 과목에서 2등급은 확보를 해놔야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2등급 안정 확보에서 제일 유리한 과목이 아무래도 영어예요. 왜냐면 일단 탐구 과목에서는 2등급 받기가 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좀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두 과목 2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의 변경이 워낙 들쭉날쭉이 심하잖아. 나는 고득점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고득점을 받아버리면 상대평가 특성상 2등급이 안 나오기 쉽단 말이야. 그치? 뭐 국어 같은 경우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고인물의 수학을 내가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2등급 안정이 좀 힘들 수 있잖아. 근데 영어는 80점만 받으면 2등급이란 말이야. 이건 작년 수능처럼 1컷이 1등급이 막 3.11% 나오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도 쉬워. 잘 생각해봐봐. 영어에서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얘기해보면 빈칸과 순삽이야. 순삽을 하나로 묶을게. 빈칸 유형이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 전체 배점으로 봤을 때 다 합쳐서 10점이야. 순삽 합쳐서 10점이야. 둘 합쳐서 몇 점이죠? 20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유형을 다 맞힌다면 빈칸과 순삽을 다 틀렸을 때 딱 간당간당 받을 수 있는 점수가 80점이에요. 근데 지금 한 3등급 끄트머리쯤 받는 친구들, 아니 3등급 끄트머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70점 중반대 받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너 빈순삽 시험장에서 거의 찍어서 문제를 풀긴 하더라도 다 틀리진 않잖아. 적어도 그 안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맞고 있단 말이야. 봐봐. 그러면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한두 개를 틀리더라도 2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너 지금까지 3등급 왜 나왔지? 엄한 거 뭔가 틀리고 있었던 거거든. 그것만 잘 잡아도 영어는 2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성비 되게 좋은 과목입니다. 빈칸과 순삽이 어려서 좀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유형 안정적으로만 맞춰주면 2등급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영어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등급을 맞춰주면 좋은 과목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자,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 입시라는 거 자체가 이제 전략이 물론 내가 수시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도 학습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특히 좀 높은 학교의 최저를 노리려고 하면 영어 2등급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받침이 돼줘야 돼. 그런데 영어라는 과목보다 국어보다는 수학은 훨씬 더 성적을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해요. 근데 뭐 언제까지 그 절편 과목인 영어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면 영어는 등급을 만들기는 좋지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딱 적절한 양의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적절한 양의 학습이 딱 월간지로 채워지는 거죠. 왜 하필이면 월간지냐?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출문제는요, 문항수가 일단 한정적이에요. 여기서 문항수가 한정적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 수능이 94학년도부터 치러졌는데 30년 넘잖아요.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게, 2024학년도
소위 얘기는 영어에서 킬러 문제 배제 정책이 등장한 이후부터 지문의 결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2024학년도 6평까지와 2024학년도 9평부터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퀄리티를 보면 완전 극단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까지만 해도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지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이걸 시험장 내에서 읽고 난 다음에 푸는 것 자체가 조금 버겁겠구나 느껴지는 지문들이었어요.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가 힘든 지문들.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근데 2024학년도 9평부터는 오답률 1위를 찍는 지문들 보면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 18%대 정답률 나왔던 3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는 괜찮아요. 충분히 읽어간단 말이야. 선지가 헷갈려요. 결이 확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은 기껏해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3개년 내내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그걸로 네가 어떻게 다 커버를 할 거야. 그래서 자작 문제들, 그러니까 시중에서 만들어진 좀 퀄리티 좋은 문제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월간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최저를 맞추기에 영어만큼 중요한 방법은, 영어만큼 유리한 과목은 없어. 근데 학습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는 좀 그러니까 적합한 양의 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합한 양의 학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한 4문제 정도 꾸준히 풀어주는 정도거든요. 근데 하루에 그 4문제 정도로 꾸준히 풀어줄 때 기출료는 양의 한계가 있어. 그럼 나머지 양질의 문제가 뭐냐? 그게 이제 조정식 월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 퀄리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자신하는데?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문제 퀄리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월간지는 가지고 학습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요? 월간지는 새 문항이 매달 꾸준히 공급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월간지가 지금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1호부터 10호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은 매달 한 호씩 풀어버리면 지금 이제 1호가 다 끝났으니까, 9호까지만 풀면 수능 시험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요. 한 호만 당기면 되잖아. 아니, 하루 4문제 풀 게 아니라 6문제만 풀어주면, 사실은 한 8월까지만 가도 분량은 다 끝나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 배송이 다 되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5문제씩만 풀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진도라고. 근데 하루 5문제 푸는 게 그렇게 힘든 일들은 아니잖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 이제 월간지에서 어떤 계정들이 있길래 올해 월간지를 구매하는 걸 추천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당근에서 작년 월간지를 구매해서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근데 2027학년 월간지를 제가 추천해드린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제가 월간지를 2회를 분량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월간지를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8호까지만 좀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니즈가 너무 많아. 야, 이거 좀 수능 직전까지도 나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좀 풀고 싶은데 TDY, The Day is Usually 그 모의고사로는 사실은 뭐 총 6회차의 모의고사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회씩 풀면은 일주일에 2회씩 풀면 뭐 금방금방 3주 만에 끝나버리는 거야. 나머지 문제를 풀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2회차를 또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월간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요건 뭐냐면 학습량을 늘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저는 학습량을 별로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급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습은 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월간지 지금 이제 개수상으로 봤을 때 매년 막판에도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매년 지금 월간지가 판매되는 추이들을 보면 늦어도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월간지의 판매가 전체가 끝이 나거든요. 그럼 저는 추가 입고 안 합니다. 저는 매년 그래왔어요. 월간지는 추가 입고를 안 해왔어요. 이게 미안해. 내가 중간에 생색내서 미안한데 사실 월간지 한 호라도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교재 가격 대비 너무 지나치게 혜자 컨텐츠예요. 14,000원이잖아요. 건당. 근데 이 건당 14,000원이라는 가격에 사실은 제가 배송비를 개별적으로 부담해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 10호 차면 매 호차마다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네, 10호까지를 봤을 때 1인당 배송비만 제가 28,000원 정도까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이거 만부만 팔아도요, 가격이 2억 8천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송비를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팔면서 제가 손해본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더 많이 찍었을 때 좀 부담이 큰 컨텐츠이긴 해요. 그래서 딱 한정된 수량까지만 팔고 끝내자를 컨셉으로 잡고 가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월 말까지는 늦어도 이제 그 물량이 전체가 소진이 되는데
그럼 이제 제일 막차 타는 친구들 3월 달에 샀다고 쳤을 때 4월부터 월간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1, 2, 3호가 밀려있는데 쌤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그때부터 있잖아. 하루에 한 6문제 정도씩만 풀어도 10호까지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봐. 2호로 추가한 이유가 뭔지 알겠지? 수능 직전까지 영어 공부하자라는 게 컨셉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이도 설계를 좀 많이 변화를 했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좀 많이 봤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너무 어렵다. 1등급인데도 좀 버거운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왜 이렇게 냈었냐면 저희가 항상 이제 어떤 수능이라는 걸 준비를 할 때 전년도의 기출 문제를 근거로 삼아서 난이도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치러졌던 6월 평가 모의고사 2025학년도입니다. 작년에 치러진 수능이 2026학년도였고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치러졌던 6월 평가 모의고사 1등급이 1.4%가 나왔어요. 정말 극악하게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평에서 1등급이 8%대가 나왔다가 수능에서는 또 1등급 6%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야. 1등급이 6%대 맞구나. 그 정도로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시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 일단 처음부터 최악의 난이도를 세팅하고 들어가자 해서 1호부터 작년에는 8호까지 균등하게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수능 문제 패턴으로 쭉 배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좀 감사하면서도 되게 미안했던 평이 이거였어. 조정식 월간지 아니었으면 어려서 안 풀었을 거다. 일단 감사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의 퀄리티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네 거니까 풀어주지만 너무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긍정적인 면만 좀 보는 측면이 있어서 좀 감사하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를 처음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좋은 취지로 문제 난이도를 세팅을 하더라도 아니 나는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뭐 헬스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면 솔직히 스쿼트 조금만 배우면 사실 그냥 한 80kg 정도 스쿼트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누구나. 근데 운동 처음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애초에 이제 인자 강이거나 근대가 아닌 이상 가가지고 80kg 들어보라고 얘기하면 버거워요. 못 들어요. 잘못하면 허리 나가요. 억지로 들다가. 내가 너무 이제 그런 걸 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점진적 과부하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설계를요. 1호에서부터 한 6호, 5호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도록 설치를 해놨어요. 왜? 작년에 평가원 난이도 보세요. 6평이 19.1% 엄청 쉬웠던 시험이죠. 거의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5분의 1이 1등급을 받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9평에서 4.5% 정도 나오다가 수능에 3.11% 나오더라고요. 이게 평가원이 의도한 건지 설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체감 난이도가 상승하는 게 앞으로도 기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형태로 왔습니다. 다만 왜 10호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5호까지냐? 라는 건 이거예요. 올해도 또 갑자기 6평이 확 어려워질 수 있잖아. 이제 그걸 대비해서 제가 1호부터 5호까지 난이도를 딱 높인 다음에 그 5호에서 정점의 난이도를 만들어 놓고 5, 6호쯤에서 정점의 난이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까지 쭉 유지되는 방식으로 해놓을 겁니다. 됐죠?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는 거죠.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한 비유를 들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조금씩 무게를 늘리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 체중쯤의 스쿼트는 쉽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 체중 2배에 가까운 스쿼트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기고 막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를 주다 보면 초반부터 야 나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싶은데 왜 어려운 문제를 안 주니라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매 데이마다 챌린지 문항을 조금 넣어서 고난도 문항에 대한 수요도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매 데이마다 보면 챌린지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은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 선지가 까다롭다거나 지문이 까다롭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초반 호차에는 챌린지 문항이 뒤쪽 호차 가면 한 3호차, 4호차, 5호차 같은 데 가면 일반 문항의 난이도 정도가 되는 건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항을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 기출 문항을 추가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넣을까 말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자작 문항들 넣는데 기출 문항 한두 개씩 넣어버리면 쌀먹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는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자작 문항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작 문항 많고요. 퀄리티도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월간지 자작 문항의 개수를 채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호차를 2개를 늘렸다니까요, 아예.
그런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장에서 지문 또 따로 저는 더 드려요. 지문 개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비용 얘기해서 미안한데 기출문항을 넣는 순간 저는 비용 압박이 더 커져요. 잘 보세요.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주차가 참 월간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호당 매 주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럼 1주차별로 뭐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 데이 7은 이제 어법 공부하는 거야. 데이 6까지 갖춰져 있는데 잘 들어봐봐. 자연스럽게 이제 5당 문제 패턴도 설명해 볼게. 여기에 대의 파악 들어가. 이제 N수생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대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 작년 수능에까지만 해도 24번 제목 문항이 정답률 20%대가 나왔어요. 여기가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간지에서 꼬박꼬박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함의, 밑줄 치는 부분의 의미 문제랑 여기에 밑줄 어휘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빈칸 들어가고 여기에 순서 들어가고 여기에 삽입 들어가고 여기 장문 독해 들어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유형들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장문 독해도 의문사 되게 많은 구간인 거 알고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이제 좀 설계하고 있는 건 6평 이후에 난이도를 봐가면서 요약문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를 조금씩 추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수능에서 요약문 완성 문제도 정답률이 40%대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컨셉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기출을 매 회차마다 넣은 거 아니지만 일단 기출을 어떨 때 넣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 기출 제일 많이 넣어놓은 주차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가 일주일에 기출 문제로 들어가는 거거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네. 죄송해요. 7문제가 기출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강사 7문제를 기출로 들어가니까 네 자작 문제 7문제를 아꼈잖아가 아니고요. 자, 기출은 일반적인 해설과 다르게 월간지 받아보신 분들 알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위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커멘트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해설이요. 기출은 해설만 3페이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일주에만 기출 해석에만 많은 경우 21페이지가 추가돼요. 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물가 장난 아니게 오른 거 알고 있지, 그치? 2년 전 대비하면요. 종이 가격이 평균 70% 상승했어요. 이게 문항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넣어버리면 야 일주일에만 20페이지가 늘어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기출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회차에는 뭐 1일차, 2일차는 4일차 이 정도는 기출 없고 한 절반 정도만 기출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있어.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기출 들어가 있는 회차가 한 4회 정도씩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만 해도요. 한 주당 12페이지 분량. 4회차니까 4, 3, 10이잖아. 그리고 4주차 하면 48페이지예요. 아니 책 분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야 페이지가. 차라리 그걸 빼버리는 게 저한테는 단가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넣어놓은 거예요. 왜 넣어놓은 거냐. 이것 때문이에요. 자, 출제 경향과 패턴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작년에 월간지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순서 삽입 문제에서 고민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거였거든. 근데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월간지 해설 강의에서는 그거로 관련된 기출이랑 엮어서 보여드렸어요. 야, 요 기출 문제를 봐봐.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현장에 수업 듣거나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이래서 월간지 이런 문제들이 실렸구나를 납득하면서 풀었다고요. 근데 월간지라는 거 자체가 컨텐츠 자체가 그냥 강의 안 듣고 독학으로 수업 없이 그냥 문제만 푸는 친구들도 많은 컨텐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도 꽤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난이도가. 그래서 올해는 아예 기출 문항으로 테마를 딱 잡아놓고 자, 요런 테마에서 이렇게 선지 나오는 거 보이지? 이제 이런 패턴으로 문제 보여줄 거야. 를 설득하기 위해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문항마다 접근 방식이 좀 세분화된 거죠. 그냥 대입 파악이니까 풀어가 아니라 대입 파악에서 선지가 까다롭게 나오면 요런 패턴으로 나온다? 기출 보여주고 문제 풀이 쫙쫙쫙쫙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지를 풀고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DM으로든 Q&A 게시판으로든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어떨 때는 주차별로 기출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기출이 없는 회차는 예전에 기출로 이런 패턴의 문제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빼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월간지에 사실은 기출 컨텐츠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고 있는 뭐 어떤 기출 정식이나 이런 걸 대체할 만큼 월간지에 기출이 많지 않습니다. 뭐 생각해봐봐. 한 혼차에 기출해봐봐야 뭐 기껏 해봐야 몇 개 실리겠니? 그죠? 평균적으로 뭐 20개 실릴까 말까 정도인데. 그래서 기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기출은 왜 실렸냐? 학습 효과를 많이 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못 알아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번 쌓아도 불태, 위태롭다를 설치합니다. 결코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의 출제 원리,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알면 절대로 시험장에서 위태로울 일이 없다고요. 평가원의 기출 문제들 보다 보면 생각보다 선지가 막 그렇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 논리를 알고 접근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평가원 논리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문제에서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기출 문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올해의 월간지의 작년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차를 늘렸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기출을 삽입해놨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계단식으로 점진적 과부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해 놓았다. 이 세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됐죠? 네. 뭐 월간지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친구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보면 이렇게 포인트를 제가 물론 좋은 수강평들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 핵심만 좀 잡아왔는데 제 월간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거 해설. 그래서 좀 혼자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만 갖고 하루에 한 4문제 정도? 한 4문제 정도 푸는데 나는 1등급이라서 한 15분 정도 쏟으면 된다. 그 1일 15분 약간 어렸을 때 구몬하는 느낌으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한다. 근데 문제를 틀렸을 때 혼자 공부할 수 있을지 망설여진다라는 친구들 걱정 마세요. 해설도 꼼꼼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반복적인 출제 포인트.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영어 자체를 원래 잘했던 친구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출이 없더라도 출제 포인트 보면서 자연스럽게 감으로 익히도록 해놨죠. 올해는 그걸 기출과 함께 더 극명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풀이법이랑 단어 정리가 깊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봤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면 강의를 찍먹해도 좋도록 저는 해설 강의도 전문항에 대해서 좀 찍어 놓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좀 믿고 따라오세요.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잊지 마시고요. 월간지만 잘 하시면요. 네, 웃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왕이면 좀 잘생긴 얼굴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귀엽잖아요. 그쵸?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고 따라와 주세요. 네. 그리고 요게 캐스트가 올라가는 시점쯤 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이벤트가 시작될 거라서 제가 말씀 하나만 올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군수생들을 대상으로 월간지 무료 배포 이벤트를 시작을 합니다. 말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요새 군인들 월급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월급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20대 가장 젊음의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한 몸과 정신과 시간을 희생해서 후방을 튼튼하게 보호해준다라는 건 저는 정말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건 고생하고 계시는 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수생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군대 가서 군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 월간지 무료 배포 이벤트에 지원을 하라고 좀 얘기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참고로 요거는 좀 말씀드리면 요게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것저것 복잡한 게 있잖아요. 사실 뭐 나는 군수생이 아닌데 군수생인 척 하면서 막 뭐 신청하고 이걸 다 입증하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정말 저희는 그 과정을 좀 간소화하려고 군 부대로 배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군 부대에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죄송하지만 상근 예비역 분들과 공익근무 요원들은 조금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현역 복무 대상자들만 현역 복무 하시는 분들만 이 이벤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4월 이후에 입대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저희가 바로 근무대로 배송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게 뭐 신청자들 어지간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받아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한 조치이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시느라 고생 중이신 군장병 여러분들께 보내는 제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를 이 이벤트에 담은 거니까 다시 한번 주변에 군수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이벤트의 취지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월간지에 대한 소개는 딱 끝난 것 같아요. 자,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 2등급까지 꿀빨기 너무 좋은 과목이에요. 안정적인 학습만 해주면요. 그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퀄리티의 문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회차를 늘려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과부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요. 심지어 2학년 영어 등급이 3등급 극초반, 4등급 극후반 나오는 친구들도 버겁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호를 풀 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네, 그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1등급인 친구들도 당연히 만족하면서 시간 재가면서 문제 푸는 느낌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올해는 기출문제까지 넣어서 기출문제를 혼자서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의 니즈도 충족시켰습니다. 이 모든 걸 충족시켜 놓은 종합생물 세트 같은 게 월간지예요. 제품 판매하는 곳 같은 데 보면 소위 이제 미끼 상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이득을 되게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닌데 요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입해서 자기 상품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 보통 미끼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월간지가 그런 상품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팔아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득을 보진 않아요. 다만 저는 이 월간지를 통해서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 능력이 이 정도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자, 그러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저는 컨텐츠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1, 2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하신다. 그냥 조정식 월간지 하나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등급이든 간에 수능의 그날을 반드시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인간계에서 10년 동안 몸담으면서 조정식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들었던 모든 컨텐츠에 대한 제 자신감입니다. 그러면 월간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